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항명 검사장을 고발했는데요. 원내 지도부는 전혀 몰랐다는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이죠. 국회에서 일어난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년 7개월 만인 오늘 잠시 뒤에 나올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의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있었던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히고 성명을 냈던 18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항명 이런 그 혐의로 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가 이걸 사전에 이제 협의도 없었고 몰랐다는 입장이고, 뭐 본인들만 투사하냐,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언급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지난번에도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할 때도 지도부 패싱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지도부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힘을 실어줬죠. 뭐 잘한 일이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순방을 통해 성과를 내고 계시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이번에 지금 순방 중이신데 뭐 150조 정도 MOU도 체결했고 아랍에미레이트와 앞으로도 이제 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충돌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검찰 관련된 문제도 물론 저는 법사위원들이 한 행동을 뭐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정 운영에 상당히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마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부각이 되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하는 여러 일들이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지금은 또 순방 중이잖아요. 그러면 순방 관련된 메시지나 이슈가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지지율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꾸 충돌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정말 성과를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국회 내에서의 갈등 때문에 이제 희석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사위원들은 개인적 자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당론으로 채택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또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지도부하고는 또 뭐 상의를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죠. 법사위 차원에서 지도부하고 협의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적 판단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그 정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종합적인 고려를 지도부가 하니까 상의하는 게 맞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했는데 자기들이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헌법기관인데 그걸 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래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뭐 고발은 된 상태니까 검찰이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성호 원장님은 요 상황이 좀 약간 좀 반복되는 그런 그 양상인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권력이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100일이 훨씬 넘었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천 시즌이 다가옵니다. 내부적인 권력 갈등이 권력 갈등보다도 권력 투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권력 경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이런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돼 있고 이제는 뭐 4년, 5년 뒤에 이제 퇴임을 이제 전제로 해서 지금 차기 권력을 향한 권력지형을 만들기 위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총선과 관련해서 총선이 뭐 앞으로 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2028년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미 차기를 향한 권력적인 내부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 검사장 18명에서 남부지검장하고 동부지검장 둘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이제
차기 뭐 검사장이나 이런 걸로 또 승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과 법무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지 않습니까? 네. 공익의 대변자가 항소포기라는 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포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7천억이라는 이런 것들을 민간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을 대장동 일당이 이것들 다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사장을 징계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이제 오해할 수 있게 검사들로부터 검찰이 도장을 찍고 5분 전까지 대기했는데 못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공판검사하고 수사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라고 얘기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법무차관 예.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지검장 예.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검찰은 물론 상명하복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해라. 그런 것이 군과 비슷한 그런 명령 체계로 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또 만들어 놓은 민주당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에서 서명해서 이런 것들은 검찰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를 올린다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공무원이잖아요. 검찰도. 네. 검찰도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럼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예를 들어서 어떤 검찰의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 임명을 냈을 때 예전에 그러면 뭐 늘 나온 얘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될 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출장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또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때는 왜 아무 얘기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맞는 건가 정의로운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항명이다.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니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불기소 처분한 거 그리고 뭐 법원에서 그렇게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은 검찰 내부에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토의와 그런 것들이 없이 위에서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진수 차관이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용산과 법무부 등을 고려해서 내 책임만에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외압성으로 비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책임하에 결정했다. 요게 저는 그렇죠. 결론이에요. 네. 내 책임하에 결정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대행이 지는 거예요. 의사를 전달하고 예를 들면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압력이라고 느껴졌으면 본인 책임하에 그럼 기소를 했어야죠. 아니 항소를 했어야죠.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네. 좀 하시고 오늘 그 오전부터 기재이사나 조세 소위가 대주주 배당 확대와 연결된 내용이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배당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전에는 이제 전체적인 자기 소득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뭐 누진세율이 부과돼서 이제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그거를 좀 낮춰주자.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그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출지 여부가 이제 초점인데 시장에서도 이제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존에 이미 이제 그 안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안이 통과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신성준 의원인데 이제 반대 여론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경제 상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배당 성향 40%를 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정말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얘기하는 것이 100% 맞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있어요. 물론 기업들이 이걸로 뭐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겠죠. 그걸 뭐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혜택을 누리는 범위가 어디까지 될 거냐. 왜냐면 이자 소득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러면 또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이자 소득이나 이걸 다 합쳐서 또 배당 소득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만 분리과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춘다고 해서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냐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에 또 안정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가진 분들이 유동성 자금이 투자할 곳을 못 찾아가지고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주식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그 기회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이 배당을 좀 많이 늘려서 투자했을 때 뭐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또는 뭐 1년에 한 번씩 배당수를 받게 된다고 하면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득세율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상당히 꺼려지게 되고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좀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라도 네. 분리가세 하는 것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지만 예. 그리고 이게 경제 성장이나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 의원들도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글쎄 야당에서도 뭐 네. 정부에서 한다면 또 야당은 반대한다고 해도 그대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을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뭐 네. 답변하기가 네. 민주당과 반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네. 근데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찬성할 건 그렇기 찬성하고 때문에 반대할 건 반대하고 뭐 해야죠. 그렇게 예. 해야 되는데 찬성을 하고 싶어도 찬성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성을 못 하는 거죠.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에 대한 현행 종합과세 체계가 고배당 주식 투자 유인을 낮춰서 네.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네. 물론 현행 소득도 보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는 15.4%로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일 경우도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9.5%까지 지금 지방소득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5% 최고세율을 25%로 낮출지 이것은 핵심 쟁점인데 이것은 인하폭, 요건, 시행, 시기 이것을 이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대주주가 연말에 지분 매각으로 배당 소득세 회피보다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예.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관련된 것은 그래도 민주당도 물론 이거에 대한 강점도 있겠지만 네.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네.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는 2027년 네. 결산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여당과 야당이 잘 합의해서 알겠습니다.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여야 논의 과정이 이제 주목되는 지점이고요. 자, 오늘 잠시 뒤 2시죠. 국민의힘 주요 중진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나옵니다. 무려 6년 7개월 만에 네. 결론이 나오는 건데 1심이죠.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교안 당시 당대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6명의 현역 의원이 관련돼 있고 그중에 5명이 구형상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그런 상태여서 결과가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예상은 저는 당선 무효 그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국회 선진화법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동물 국회가 됐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 물리력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소위 나경원 의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부시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뭐 방해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무처 하시는 것처럼 뭐 내려고 했어도 못 내게 방해하고 막 집기류 같은 것들을 가져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반인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비판받아 마땅할 텐데 아니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사무처가 일하는 집기류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막 빼버리고 고장나게 만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네. 무슨 의정활동입니까? 이건 의정활동이 아니라 폭력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 맞게 판결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뭐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직을 상실한 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예,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그런 행위는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그런 팩트와 강도와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뭐 인터뷰를 통해서 항상 얘기했듯이 여당 민주당이 당시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그리고 공수처 신설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수완박의 시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강행 처리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석을 하니까 지금 완전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는 완결판에 들어섰다. 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검찰청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한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물론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폭력 행위도 있었고 물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또 무슨 빠루라든가 그런 거 했는데 그것을 또 나경원이 그것을 들고 민주당이 이걸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가져와서 휘두르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정당 방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간 소란이 있었지만 이런 무도한 입법에 대한 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도 글쎄요. 조금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뭐 지금 한 30분 뒤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보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 시 당선 무효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에 37명, 예. 여기서 의원도 있고 보좌관도 글쎄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법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훈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잠시 뒤에 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정치권에 미칠 영향 그거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벌인 국제 투자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죠. 이후에 이제 그 업적을 두고 정치권에서 이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숟가락 논란이 이제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약간 오늘 분위기로는 뭐 여야 모두 약간은 좀 톤다운하는 분위기 같아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한동훈 전 대표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론스타가 또 추가적인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좀 어떻게 좀 수습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한 정부의 일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진행돼 와서 결실을 맺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건 분명히 있죠. 그걸 뭐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잘 준비해 와서 저는 도리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요. 법무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직원들을 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네. 물론 결정이야 위에서 하지만 이 업무는 이분들이 하잖아요. 심지어 보니까 지난 1월 그러니까 그 내란 소위 비상계엄 선포가 된 이후에도 그때는 거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때도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변론을 했더라고요. 그분들의 노고가 저는 더 칭찬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한동훈 전 장관이 뭘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한동훈 전 장관이 또 SNS에 올리고 이랬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취소 소송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언제 문재인 정부예요. 2022년도에. 그리고 법무부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 변론이 제기된 게 2023년 한동훈 전 대표 전 그 장관이었죠.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장으로 있으면 일을 계속 추진해 온 거니까 그게 뭐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쭉 지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러 지금 정부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잘했다고 박수 쳐주면 되는 문제이지 예. 누가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 인터뷰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먼저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입장을 밝힌 거라 뭐 이렇게 이제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먼저 그 공을 이제 독점하는 것 같아서 독점한다고 표현하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에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도 나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문제를 자꾸 이제 서로 자기들이 더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업적을 놓고 뭐 여야 간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뭐 국제 투자 분쟁 승소를 했잖아요. 네. 이제 국가 배상권이 소멸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금융주권을 지켜낸 그런 아주 이정표를 세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론스타 측에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구조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제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1심에서는 적법 절차가 위반됐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월권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런 사원에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0일이 좀 넘은 이재명 정부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결과가 지금 나온 것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걸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까? 그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테이프를 다시 리플레이하지 않아도 그때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 당신이 그럼 이자까지 내라. 나중에 어차피 질 건데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와서는 또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뭐 일정 부분 그때 당시에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고마워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국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내로남불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가 힘을 합치면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훈이 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